오늘 강의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페이식 수술은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회복이 어려운 말기 폐질환에서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환이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발성 폐소멸증이나 간질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동맥 고혈압, 림프관 평활근종 등의 질환 등에서 고려가 가능합니다. 폐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교수님 면담을 하고 이식에 적응증이 될지 이식 전 검사를 한 후에 회의를 거쳐 대기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대기자로 등록한 이후부터는 수액의 기회가 올 때까지 정기적으로 외래 추적을 하고 기증자가 발생하면 응급도와 이식 대기기간 등을 선정하여 공정하게 수혜자가 결정되는데 수혜자로 선정되면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식 후 중환자실에서 일정 기간 집중치료를 받고 일반 병동에서 열심히 재활하여 회복한 뒤 퇴원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원하고 난 이후의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이식 후 복용하는 약들은 정확하게 복용해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투약 시간을 엄수하고 복용하는 약의 효과와 복용 방법,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식 환자에서 다양한 약제를 투여하게 되나 그중 관리가 중요한 면역 억제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면역 억제제는 보통 3중역법으로 투여합니다. 세 가지 약물을 썼을 때 그 효과가 좋고 각각의 약물의 요구량이 줄어들면서 약물의 부작용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면역 억제제인 프로그랍, 타크로벨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2번 12시간 간격 공복으로 복용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자몽과 오미자 성분은 섭취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고 신기능을 떨어뜨리며 고칼륨 혈증, 구토, 두통, 탈모, 그리고 손떨림, 메스꺼움, 고지혈증, 저마그네슘 혈증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면역 억제제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셀셉트라는 약물을 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2번 면역 억제제와 같이 12시간 간격으로 공복에 복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부 통증, 빈혈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테로이드입니다. 하루 2번 면역 억제제와 함께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작용으로는 혈당 상승과 식욕 증가, 체중 증가, 녹내장, 백내장, 피부 연화, 골다공증, 성장 지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항생제 셉트린입니다. 폐포자충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식 직후부터 평생 약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줄여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거대세포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략 6개월간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외래 내원 시에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거대세포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직후에 씹거나 부수지 않고 알약 형태 그대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백혈구 감소증이나 혈소판 감소증, 복통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항진균제입니다. 면역 억제제 혈중 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약이기 때문에 복용을 시작하거나 중단하거나 할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 혈중 농도 추적 검사를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이식 직후부터 6개월까지 시럽 제제는 20cc를 하루에 2번 혹은 캡슐은 2알씩 하루 2번 복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복통, 간 기능 장애, 설사가 있습니다. 항진균제 중에 브이펜드 정도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간 기능 장애, 시각 장애, 환각, 어지러운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제를 복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흔하게 유발될 수 있으나 그 증상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꼭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해서 약제의 종류나 용량 이런 것들을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면역 억제제는 12시간 간격으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알람 설정을 활용해서 정해진 시간에 복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면역 억제제 복용을 잊었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약사 선생님께 문의해 보니까 적어도 6시간 간격은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간 범위 내에서 복용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토를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복용하실 필요는 없고, 약 복용 용량을 임의로 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면역 억제제는 항상 고유의 포장 상태로 꼭 휴대해 주시고, 복용 직전에 까서 복용해야 합니다. 자르거나 부수지 않고 한꺼번에 통째로 삼켜 주셔야 됩니다. 여행 시에는 면역 억제제를 포함한 모든 약제를, 지금 현재 복용 중인 약제들을 여유 있게 소분해서 챙겨가야 합니다. 탁과나 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은 주치의 교수님께 꼭 알려주시고, 탁과나 타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는 내가 이식받은 사실과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 꼭 알려야 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함부로 복용하지 않고 생약 성분의 약 또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외래 당일 체열은 항상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해주시고, 체열한 이후로는 꼭 9시 면역 억제제를 잊지 않고 복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래 당일에 오실 때에는 오전에 복용해야 될 약을 꼭 집에서 챙겨 오셔야 됩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이식받은 분들만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일단 보통 오전 진료를 보시다 보니까 진료 시간에 면역 억제제 혈중 농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 용량에 대해 진료실에서 안내받지 못하셨다면 제가 진료 당일 오후나 진료 다음 날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 꼭 연락받은 대로 용량을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봉투에 기재된 대로 드시면 안 되고, 제 연락이 늦어져도 일단 드시던 그 용량 그대로 복용을 유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식 직후에는 상처 회복을 돕고 스트레스나 약물에 의한 근손실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끼니마다 두부, 생선, 고기,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이식 후 안정기가 되면 가족분들과 함께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짜지 않게, 맵지 않게, 그리고 기름지지 않게 음식 간에 주의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세척하여 주시고, 껍질이 있는 과일이나 야채는 꼭 껍질을 제거한 후 섭취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준수해 주시고 개봉 직후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식 후 약 한 달 동안은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음식을 충분히 익혀 섭취하셔야 됩니다. 정상인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 생선회나 육회 등 날음식을 비롯하여 산낙지나 어패류, 날계란, 게장류, 젓갈류 등의 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식한 지 1년여가 지났다면 회나 육회의 경우는 청결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손질이 되었다는 조건 하에 맛만 보는 정도로 섭취는 가능하겠으나, 진료 시 담당 교수님과 현재의 내 상태에서 섭취가 가능할지 상의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식을 하게 된다면 뷔페나 샐러드바 이용은 피해 주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역 억제제 상호작용 문제로 자몽과 오미자 성분은 섭취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를 위해서 멸치나 뱅어포, 시금치 같은 잎이 푸른 채소, 저지방 고칼슘 우유, 살균 처리된 치즈, 당이 없는 떠먹는 요구르트, 두유, 콩이나 두부류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혈중 칼륨이 상승할 경우에는 잡곡이나 과일, 채소, 유제품의 섭취를 평소보다 줄여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식 환자는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생수뿐만 아니라 정수기 물이나 보리차 물도 가능합니다.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서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하긴 하나 건강한 지방은 섭취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견과류 등은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면역 억제제 사용으로 식욕이 증가하면서 체중 증가가 일어날 수 있어 적절한 열량을 섭취하여 주시고 운동을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절대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약,
인삼, 산삼, 홍삼, 녹용, 동충하초, 가시오가피, 영지버섯, 상황버섯, 각종 즙, 고로쇠물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과일즙이나 채소즙, 달인물, 엑기스류 등의 농축된 형태의 음식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은 면역 억제제의 혈중 농도를 떨어뜨려 거부 반응을 유발하고 간 부담 유발, 약제 복용 시간을 놓치게 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흡연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폐렴, 폐암, 심혈관계 합병증을 증가시키므로 피워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운동 관리입니다. 폐 이식 후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활과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면역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폐 이식 후 초기에는 폐 기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 호흡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식 후 안정이 되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운동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너무 빠른 강도 증가는 피해야 됩니다. 몸 상태에 따라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올려가야 되며 무리해서 과도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걷기, 호흡 운동부터 시작을 해주시고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5일 이상, 한 번 시작하면 30분 이상은 시행해 주시고요. 요가나 스트레칭을 통한 폐 기능 강화 운동도 추천합니다. 이식하고 3에서 6개월간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고 그 밖에 취향에 맞는 운동은 가능합니다. 이식 6개월이 경과하고 컨디션이 양호해지면 특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운동 중 과도한 체온 상승은 피하시고 적당한 온도의 환경에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피로해지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혈당, 저혈압 발생 시에는 바로 중단을 해야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식 준비하고 또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분인데요. 재활치료사 이용석 선생님께서 이식 환자분들을 위한 근력운동 동작을 동영상으로 교육을 해주셨는데 세브란스 병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식 받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재활에 대한 영상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 몇 달간은 면역 억제제의 요구량이 많으므로 감염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혼잡한 장소나 사람이 모이는 것은 피하고 환절기나 호흡기 질환 유행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자연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발열, 기침, 피로 등 이런 호흡기 질환 초기 증상이 발견이 됐을 때에는 조기 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호흡기 질환 유행 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손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 감염을 예방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신다면 수의사에 의한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어항과 세장세척, 애완동물의 분변 정리는 환자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한의원에서 침, 부항, 뜸 치료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도기나 칫솔 등은 개인 것만 사용해 주시고 타인과 공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면도기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전기 면도기를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화분과 꽃병 속의 물에는 곰팡이균이 자랄 수 있어 집안에 두지 않은 것을 권장합니다. 혹시 화분을 키우고자 하신다면 실내보다는 베란다 같은 실외 환경에서 키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은 굽에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여 발이 부어 짓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 긴팔을 착용해 주시고 선크림을 수시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파마나 염색은 권장하지 않지만 꼭 해야 된다면 그 횟수를 줄여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추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합병증이나 거부 반응 여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영상 검사의 주기적 시행이 필요합니다. 예약된 외래 일정에 맞춰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래 내원 시마다 그때의 상태에 맞춰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방접종, 치과진료, 안과진료 또한 주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합니다. 개인별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나 치과시술, 내시경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음은 응급상황 관리입니다. 아래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응급실 내원이나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고열일 때에는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를 복용하셔도 되겠으나 해열제 복용에도 열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바로 응급실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본인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자가로 검진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들을 구비하고 계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혹 증상이 애매한데 응급실 가도 될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진이 유선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혹은 외래나 장기식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여 앞당겨 진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